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아세안 순방 이제 출국을 하면서 대통령 전용기가 이제 성남에 있는 서울 비행장에서 뜨는데 여기 MBC 기자단은 타지 마라 이렇게 된 겁니다. 취재를 제한하는 건 아닌데 당신네들은 따로 민간 비행기를 타고 오든지 뭐 배를 타고 오든지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하고 당신네들이 민간 방송사의 기자니까 뭐 당신네들이 캄보디아에 오고 뭐 인도네시아 발리까지 대통령 동선을 그대로 다 알고 있으니까 와서 취재를 하든 말든 그건 당신네 방송사가 알아서 할 일이고 단 대통령실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대통령 전용기에 당신네들이 타는 건 불허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이제 매우 소란스러워진 겁니다. 어제 대통령실 취재 기자단이 뭐 따로 뭐 총회를 열고 그래서 이게 언론 탄압이다는 취지로 또 뭐 입장문도 성명서도 발표를 하고 또 MBC를 그 전용기에 탑승을 하지 못하게 많은 거에 동조하는 뭐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이 뭐 또 거기에 행동 통일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그런 말도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이러저러한 언론 단체들이 많거든요. 거기에서 또 이제 그 MBC를 옹호하고 두둔하는 그런 성명서도 나오고 오늘 조선일보 사설조차도 대통령실의 이러한 결정을 감정적이고 단선적인 대응이다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물론 MBC가 정상적인 보도를 하는 곳에서 일탈한 지 오래됐다.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 예를 들면 대통령이 했던 발언에 바이든이라는 자막 넣기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게 이제 공통적인 결론인데 잘 들리지 않는 것을 뭐가 확정적으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막을 넣었던 MBC 그리고 그걸 나중에 반성도 안 하고 고치지도 않고 사과도 안 하고 있는 MBC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논문 논란에 대해서 보도를 하면서 그 제보자들이라면서 등장시킨 사람들 근데 사실은 그게 김건희 여사의 진짜 실루엣이 아니라 재현 화면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공연한다. 재현. 그래서 MBC가 사과했었잖아요. 유독 대통령 부부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 MBC는 헛발질을 하고 잘못된 보도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조선일보 사설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방송사를 제재를 하고 판단을 하고 하는 것은 시청자가 판단했으면 좋을 뻔했다. 그리고 사법적인 판단이 있으면 좋을 뻔했다. MBC의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 누군가 고소 고발을 하면은 거기서 사법부에서 이제 판단을 한다든지 또는 시청률이 급감을 해서 시청자의 판단이 거기에 반영되도록 한다든지. 근데 그것이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권력이 딱 어떤 불어조치 이런 것을 하면은 오히려 MBC에게 면죄부를 주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을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걱정 어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할 수 있는 말은 이런 겁니다. 사실은 MBC가 전용기를 타지 못하게 막은 것을 두고 이걸 취재 제한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정확한 비판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취재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캄보디아에서 취재 가능하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취재 가능하고 또 아시안 정상회담 그다음에 G20 정상회담 G20 정상회담 때도 정상회담장에 들어와서 얼마든지 비표 차고 다니면서 취재 다 가능합니다. 단 전용기 안에서는 이번에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이 취재 기자다라고
취재 기자단하고 약식 간담회를 가질 경우가 있습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뉴욕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는 그걸 안 가졌더라고요. 뭐 이번에는 가질 수도 있죠. 이제 그 자리에서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점은 있으나 취재를 제한하는 건 아니다라는 건데, 배현진 MBC 아나운서 출신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취재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MBC를 전용기에 태우지 않은 것이 취재 제한이 아니라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때 조선일보 기자에게 가했던 것이 그게 진짜 취재 제한이었다. 2018년 가을 남북 고위급 회담 대표단 출발 불과 1시간 전에 문재인 정부는 조선일보의 탈북민 출신 기자를 정부 풀 취재단에서 배제하라고 일방 통보를 했었다. 취재 제한이었지 배제였다. 이런 경우가 명백한 언론 통제인 것이다. 당시 북한이 요구한 것도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가 알아서 북한의 눈치를 보고 강행한 일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입이 10개여도 할 말이 없는 곳입니다. 아니, 그 정도의 뿐입니까? 노무현 정부 때는 기자실에다가 못질을 했었어요. 전 정부 부처에 있는 기자실 다 없앴지 않습니까? 기자실 폐쇄. 그 뿌리를 가진 민주당이 어떻게 취재 제한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까? 나쁘거로워서 나는 그런 말 못 쓸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께 그 조선일보 구독을 한번 권유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보여주십시오. 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조선일보 신문, 종이 신문 한 분씩 구독을 하시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장담하실 수 있습니다. 부자 되십니다. 행복해지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팩트 중심의 인포메이션을 가질 수 있게 되십니다. 저희 조선일보 제가 지금 논설위원인데요. 저보다 지금 선배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위로 치면은 한 1%, 2% 안에 드는데요. 횟수로 치니까 37년, 38년 이 조선일보의 기자로 논설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건 다 몰라라. 저희가 어떻게 신문을 만드는가는 여러분께 제 얼굴과 이름을 걸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00명쯤 되는 기자들이, 어떻게 보면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서 민망합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꽤 엘리트 쪽에 속한다는 그 젊은 시절부터 정말 24시간 혼신을 다해서 취재하고 문장을 가다듬고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불편부당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새벽 5시에 여러분 집 앞에 갖다 배달하는 신문이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팩트가 신성한 것이다. 팩트가 신성한 것이다. 여러분 조선닷컴 이렇게 보면은 맨 첫 화면에 팩트 퍼스트. 팩트가 첫째다. 보수파냐 진보파냐 대통령이냐 뭐 야당이냐 누구냐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이게 우리의 퍼스트가 아닌 겁니다. 팩트. 팩트. 팩트에 목숨을 건다. 팩트는 신성하다. 팩트는 하나님이다. 팩트는 부처님이다. 그 손톱만한 팩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저 우리 신참 기자들은 몇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해내는 그 신문이 조선일보이고 우리나라에서 영향력 1등 이런 말씀을 또 제가
좀 민망합니다. 사실이니까, 이것도 팩트니까. 우리나라 영향력 1등, 그다음에 우리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조사를 하면은 명품 신문 1등, 발행 부수 1등, 구독자 수 1등. 밤새 취재를 하고 문장을 본인이 보고 데스크가 보고 국장이 보고 차장이 보고 부장이 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신문을 만들어서 30면의 신문을 집 앞에 딱 배달해 주는데 이게 1,000원입니다. 1,000원. 1,000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성비 높은 물건이 있다면 새벽 5시에 여러분 집 앞에 놓이는 1,000원짜리 조선일보일 겁니다. 지금 제가 번호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577-8585 입에도 딱 올라붙습니다. 1577-8585 일로 전화를 거셔서 구독 신청을 하신 다음에 조선일보 유튜브 김광일 쇼 보고 구독하게 됐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 11시 쇼 이 제작진들이 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